지원사업 선정단체 사업 설명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영월문화관광재단에서 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예술부 고보라 차장입니다. 이번 설명회는 선정된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운영 절차와 지원금, 집행 및 정산 방법 등을 안내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돕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간에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영월문화관광재단 박상원 대표님의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대표이사 박상원입니다. 제가 작년 6월 1일자로 여기 와서 여러분들 많이 얼굴도 익히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우선 2025년도 문화관광재단 그 지원 사업에 예술문화 지원 사업에 응찰해 주시고 또 선정되셔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저희 문화관광재단이 여러분들의 덕분에 정말 작년에 좋은 실적을 많이 거두었던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 문화도시센터에서는 전국에서 이제 대표 브랜드로 브랜드 대상을 또 작년 말에 수상도 했고 또 작년 사업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도시로 저희 영월문화관광재단 대표죠 이 문화도시가 또 선정이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이 아르코 공연습장에 대한 평가에서도 저희가 또 동상을 수상하는 그런 영예도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서울에 가서 또 동강 뗏목 축제와 관련돼서 저희가 대표 축제로 선정이 돼서 또 대상을 수상하는 그런 영예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또 문화예술 단체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그런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많이 지원해 주시고 함께 나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 다음 이달 말에 다음 주죠. 다음 주에는 저희가 문화도시와 관련해서 우리 또 예술인들 전체를 모시고 저희가 또 2025년도 으쌰으쌰 해나가자라고 하는 자리를 이 자리에서 또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월 29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또 그때도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우리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영월군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문화예술 그런 단체가 되고 또 개인적인 역량도 발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이제 영월군과 또 노력해서 그리고 또 그 군에서 지원이 무한정 이렇게 나올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종 60주년 이제 2년 후에 맞이를 하고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종 60주년을 계기로 해서 문화예술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형태로 해서 문화도시 사업 같은 경우도 문화예술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사진 찍고 그러시는데 이제 지금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런 단체들 활동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서부터는 저희가 활동하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아카이빙으로 이렇게 자료를 구축을 해서 나중에 20, 30년 후에 후손들이 봤을 때도 지금 2025년도에는 이런 형태의 문화예술 활동을 선배들이 했구나라는 것들을 기록으로 다 남기고자 하는 사업도 지금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말에는 저희가 2025년도 문학인의 밤, 문학예술인의 밤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 1년 동안 수고하신 그거에 대한 또 작은 이런 음악회라든지 또 전시 이런 것들도 같이 전시를 하면서 예술인들의 그런 밤도 계획을 하면서 또 저희가 문화관광재단이 설립 10주년을 맞이하는 게 또 올 12월입니다. 그래서 그런 때 종합적으로
예술인과 함께하는 저희 문화관광재단 또 앞으로 10년을 맞이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앞으로의 10년을 맞이할 계획들을 같이 짜고자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2년, 3년이죠. 올해까지 해서 3년 후에 맞이할 단중 60주년 때 이거를 계기로 해서 문화예술 영월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가 좀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형태의 꿈도 꾸고 있으니까 많이 동참해 주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예술인 지원사업은 영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인과 단체가 창작 및 발표 활동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선정된 단체는 총 42개로 단체 33개, 개인 9개이며 각 단체별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료를 보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지원금 집행관리 절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예술인 지원사업의 지원금 집행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업 설명의 개최부터 지원금 관리통장 및 카드 발급, 교부 신청서 제출, 지원금 교부, 변경 신청서 제출, 사업 추진, 사업 평가, 정산 및 결과 보고, 정산 확정,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사업 종료 순으로 진행되며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사업자 필수 준수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정된 단체는 사업 운영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나눠드린 지원금 운용 지침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 주셔야 하며 교부받은 지원금을 정해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예산으로 편성해 주셔야 하며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 예산이어야 합니다. 허위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체, 주간, 후원 명칭 표기 기준입니다. 지원 사업자는 모든 홍보물, 현수막, 배너, 포스터, 팸플릿 등 저작물, 책, 영상물, 음반물, 음원 제작 시에는 주체, 주간, 후원 명칭을 다음과 같이 반드시 표기해 주셔야 합니다. 명칭 표기 누락 시에는 모니터링, 평가 점수, 감점 조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여기 아래쪽에는 지원 기간 로고 다운로드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 선정단체는 25년 지역예술인 지원사업 선정작이라는 명칭을 홍보물 및 발간 제작물에 필수로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요 내용에서 사업 포기 부분입니다. 사업 선정 후 지원 사업을 포기하려는 경우 재단에 사업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전에 승인받아야 합니다. 재단에서 공지한 사업 포기 기간 내 포기 신청을 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으나 사업 포기 기간 이후 자체 사정으로 임의 포기를 할 경우 26년 사업 신청 자격이 상실됩니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재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이며 사업 포기 신청 및 관련 증빙 자료를 15일 이내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교부 신청 안내입니다. 지원금을 수령하시려면 교부 신청이 필요한데요. 이에 따른 필수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지원금 계좌 및 보조금 카드를 별도로 발급해 주셔야 합니다. 단체는 단체명으로, 개인은 본인 명의로 개설해 주셔야 하며 기존에 사용하셨던 통장을 사용하셔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잔액이 0원인 통장으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기간 설정 시에는 총 사업기간은 사업 준비일부터 실제 행사일 종료 후 30일까지이며
실사업기간은 실제 행사기간, 발간일, 전시기간, 공연 날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술회관 대관 시에는 준비기간과 사후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교부 신청 시 제출 서류입니다. 첫 번째로는 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야 하고, 두 번째로는 개인일 경우 신분증 사본과 단체일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원금 통장 사본 예금 주명과 지원금 통장 사본 잔액 영업면을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교부 신청서 담당자의 이메일을 통해서만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 기한은 결격 조회 종료 후 별도 공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 편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공고문 내 지원금 편성 기본 원칙에 따라서 편성 가능하며 구체적인 세부 내역을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사례비, 출연료 등의 예산은 전체 예산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 가능한 예산 항목에서 일반 수용비로는 사례비, 홍보 및 마케팅, 제작비, 수선비, 재료비, 발간비, 기타 운영비가 있으며 용역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우편 발송료만 편성이 가능하고 임차료에서는 대관료와 음향 조명 악기, 의상 등 대여비 편성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편성 불가 항목으로는 급여 등 단체 운영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운영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 사업 준비 또는 진행비 성격의 회의식비나 다가비, 식대 경비, 행사 기념품 구입비는 편성이 불가능하며 공과금이나 통신비, 연료비, 계좌이체 수수료는 지원금으로 편성이 불가능합니다. 사업계획 변경 신청 관련 안내입니다. 사업비 교부 후에 지원 사업 내용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재단의 승인을 받은 후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변경 가능 횟수는 사업 기간 내 총 2회까지만 가능합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규모가 심의 당시보다 축소되었을 경우나 지원금 조정이 가능하지만 재단이 지원 목적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 변경 승인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총 사업기간 종료 시까지 사업 추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 금액을 전액 환수 조치하며 사업 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부분을 환수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금 집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 집행 원칙으로는 지원금 통장 및 전용 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모든 지원금 집행은 카드 사용이 원칙이나 개인 사례비나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개인 사례비는 해당인에게 입금하셔야 하며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 대리인에게 입금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갖추어 정산시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지원금은 현금 인출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선불 충정 시 카드 간편 결제 사용 불가,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포인트 적립은 불가능합니다. 발견 시 해당 포인트만큼 금액 반납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집행에 따른 증빙서류,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은 집행과 동시에 적합하게 발급받아 주셔야 하며 지원사업 종료 후에 일괄 소급받으시면 안 됩니다.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 일괄 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회계 처리는 불가능하며 지원금 전용 계좌 이체 확인 내역서, 카드 영수증 등의 집행 일자와 및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집행 가능 기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 집행은 지원 사업자의 사업 정산 마감일, 즉 실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까지 완료해 주셔야 하며
당해 연도 지출 마감일인 25년 12월 31일 이후로는 집행하실 수 없습니다. 지원금은 교부 전 사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또 단체의 대표자 또는 참여 예술인이 대표자로 등록된 업체와의 거래는 일체 불가능하며 거래 발견 시 해당 금액을 전액 환수 조치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직계 좀비 속간 거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 지원자 본인에 대한 지원금 집행은 금지되지만 기획비로 10% 이내 편성은 가능합니다. 단체 대표자 사례비 지급은 사업에서 담당 역할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금 10% 이내로 편성이 가능하며 예산 편성 시 예산 계획 내에 반드시 대표자 명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 홍길동 기획료, 대표자 홍길동 공연 출연료 등으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 사례비나 인건비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를 반드시 이행해 주셔야 합니다. 출연료, 연출료, 안무료, 강사료, 원고료, 인건비 등 각종 개인 사례비 및 수당은 관련 세법에 따라 반드시 원천 징수해 주셔야 합니다. 서면 계약을 필수로 체결해 주셔야 하며 단체 대표자의 사례비 경우 계약서 대신 사업 참여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액 반납 부분입니다.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액은 재단의 정상 확정 통보 및 반납 고지에 따라서 재단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셔야 하며 반드시 재단 사업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에 입금 처리 부탁드립니다. 정산 및 결과 보고 부분입니다. 결과 보고서 및 증빙 자료 제출은 지원금 전액에 대한 지출 증빙이 필요하며 자부담금을 입력해 주신 경우는 지원금과 동일하게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실사업 종료 30일 이내입니다.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산 및 실적 보고서는 방문 제출이 원칙이며 전체 집행 내역이 포함된 통장 사본과 함께 정산 및 실적 보고서 원본 파일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정산 및 실적 보고서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 알림마당 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출 증빙 자료 원본 및 성과물 증빙 자료는 21페이지에서 따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서 제출 기한 미준수에 따른 감점 사항입니다. 사업 종료 후 30일 내로 제출해 주셨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으며 31일부터 90일 경과 후에도 재단으로부터 3회 이상 제출 요구 통지를 받고도 미제출해 주실 경우에는 26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실 수 있습니다. 집행 내역별 필수 제출 증빙 자료입니다. 공통사항으로는 보조금 입금부터 내역이 포함된 통장 사본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카드 결제 시에는 카드 영수증, 세부 내역서, 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견적서를 첨부해 주셔야 하고 증빙 사진과 사업자 등록증 일부를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계좌이체 부분입니다. 사례비는 지출 결의서, 출연 확인, 계약서, 출연비 지급 내역서, 입금 확인증 또는 이체 거래 내역 확인서를 첨부해 주셔야 하며 개인일 경우 원천징수 납부 영수증이 필수이며 미성년자 지출일 경우 법정 대리인에게 입금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함께 증빙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출연 확인으로 계약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의무이며 출연 사진을 필수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홍보 및 마케팅, 제작비, 수선비, 재료비, 발간비, 기타 운영비는 지출 결의서, 견적서, 납품 사진,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 입금 확인증 원본 또는 이체 거래 내역 확인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제출해 주셔야 하고
250만 원 이상 시에는 비교 견적서를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용역비입니다. 지출 결의서와 2일 이상 지속의 용역일 경우는 표준 근로 계약서가 필수이며 업무 일지와 통장 사본, 입금 확인증, 원본 또는 이체 거래 내역 확인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대관료 임차료에서는 지출 결의서, 견적서, 임차 계약서, 증빙 사진, 세금 계산서, 입금 확인증, 원본 또는 이체 거래 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단에서 정산 검사 후 정산 확정 통보 및 반납 고지를 진행하여 이자액과 잔액을 반납하고 나면 사업이 종료됩니다. 운용지침 위반 행위 처리 기준을 나눠드린 운용지침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부 신청서와 지출결의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부 신청서 작성 요령입니다. 신청 분야는 해당 사업에 체크해 주시면 되시고 단체명 혹은 개인, 사업자 등록증, 고유번호증 혹은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 소재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책자에 없어서 화면을 보고 다시 들어주시면 됩니다. 사업 내역은 신청서 제출해 주신 걸 기반으로 작성해 주셔야 하고 소요 금액은 결격 조회 후에 저희가 별도로 안내드린 선정 금액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부침 문서를 필히 확인 후 작성 제출 부탁드립니다. 사업 계획서 부분인데요. 주요 사업 목적과 성과 측정 지표, 측정 방법 등 예시에 맞춰서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 수행 계획은 신청서 기반으로 작성하되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금 편성 부분은 지원금 운용 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 단체 운영비나 다가비, 시상금 등은 지원금으로 측정하실 수 없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티켓 수익이나 이익이 발생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수익금 부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관리 카드는 단체 정보 및 사업비 부분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 최근 3년간 사업 보조금을 교부받은 적이 있을 경우 수행 현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는 저희 참석자 등록할 때 작성을 해주셔서 별도로 제출해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청렴 이행 서약서만 신청서, 교부 신청서 제출 시에 같이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지출결의서 작성 요령인데요. 이건 제가 엑셀을 같이 켜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저희 재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 지출결의서는 엑셀 파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시트 1에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 부분으로 가셔서 지출번호 순서와 보조금 통장 거래 내역 순서가 일치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작성일은 지출일과 동일하거나 이전이어야 하고요. 예산 비목은 보시는 것처럼 화살표를 눌러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지출건에 맞는 예산 비목을 선택하여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예산 구분도 마찬가지로 화살표를 눌러서 지출 선택하시면 되시고 지출 결의서 내 비율 및 금액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지출 명과 거래처를 수기로 작성해 주시고 지출 방법으로 계좌이체, 카드 결제 중 선택해 주시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입력이 완료되셨으면 두 번째 시트 지출 결의서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1에서 입력한 자료가 자동으로 적용이 돼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담당자랑 대표자 결제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 주셔야 하시고요. 지출 일은 수기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 증빙 자료는 운용 지침을 참고하여서 수정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 증빙 자료는 A4 용지에 각 한 장씩 증빙해 주셔야 합니다. 교부 신청서 및 지출결의서 양식은 영월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알림마당 서식자료실에 들어가면 저희가 올려놓을 거예요. 거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말씀 주시면 차례로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심의 회장 윤상욱입니다. 카드 결제 보면 네 번째 사업자 등록증 일부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카드 결제는 거래처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았잖아요. 금년부터 바뀐 겁니까? 원래는 사업자 등록증을 받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는 사업자 등록증이 포함되어 있었던 걸로 확인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업자 등록증까지 포함된 걸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를 집행하다 보면 계좌이체가 수수료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그 해당 팀에게 30만 원을 지급을 하면 수수료가 만약에 나오면 30만 1,000원이 되는데 수수료를 인정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팀에게 29만 9천 원을 지급해주고 1,000원을 수수료로 해서 30만 원을 집행하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수료는 저희가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30만 원을 이체해 주시고 수수료가 지출된 부분을 통장으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저기 임의로요? 네, 자부담으로 넣어 주시면 자부담으로? 됩니다. 그 대관료에서 아르코 대관 해도 이거 모든 거 다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아르코 대관도 저희가 대관료를 받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연습하실 때 사용하시는 대관료는 지원이 안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공연을 하신다고 할 때는 저희 내부 대관으로 무료 대관으로 진행을 해드립니다. 네, 연습하실 때 사용하시는 거면은 대관료 부분도 계약서 똑같이 지출해 주셔야 합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관도 동일한 건가요? 문화예술회관일 경우는 혹시 전시하시는 건가요? 공연 네. 공연을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무료 대관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은 별도로 제출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단체에 대해서 이 사례비를 지급할 때요. 지금 뭐 10% 이내 그럼 지출을 해야 되는 겁니까? 단체요? 네네. 단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 공연에 다른 팀이 와서 이제 출연료는 전체 예산의 50%. 그것만 넘지 않으면 네. 되고요. 그리고 단체일 경우에 사업 참여 확인서만 있으면 된다고 앞쪽에는 돼 있는데 뒤쪽에는 지금 영수증, 출연 확인서 필수, 계약서 필수라고 돼 있고 뭐 고유그룹증은 뭐 들어가면 되는데 사업 참여 확인서로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출연 확인서나 계약서로 들어가야 되는지. 단체일 경우 네, 단체일 경우에. 단체일 경우는 계약서만 있으면 되나요? 아까 앞쪽에는 사업 참여 확인서만 있으면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뒤쪽에는 출연 확인서나 계약서가 필수라고 돼 있습니다.
그 제가 확인을 한 번 더 해보고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우리들인데 그 원천 징수 세금 낸 거, 그건 우리가 지원금을 받을 때 여러 번 경험이 있어서 약간의 재단 측하고 지원받은 사람과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이해관계가. 원천 징수는 이미 공제하고 받았거든요. 개인일 경우는 예, 해당 내가 사항이 개인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 원천 징수 영수증을 첨부할 때 그게 난이했기 때문에 문의드리는 거예요. 그건 영수증이 개인일 없잖아. 경우는 저희가 재단 지원금을 예. 지출할 때 원천 징수를 떼고 예, 그렇죠. 보내드립니다. 공제하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네, 네, 원천 알겠습니다. 징수는 안 네.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단체 명의로 사례비를 지급할 때는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단체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또 질문 없으실까요? 설명이 완벽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대관료 문화예술회관에서만 이게 무료인가요? 대관료가? 아니면 여성회관 같은 데는 해당이 안 돼요? 네, 저희 사업은 예. 예술회관에서만 거기만요?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질문이 없으실까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선정단체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설명회에서 전달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추후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33-375-6370 문화예술부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실껏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